반갑습니다. 덕분이냅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요즘 카페 어때요? 하는 주제로 얘기 좀 해보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라방 시작하면서 브리핑을 할 때 이 초기에는 좀 개론적인 느낌으로 좀 얕으면서도 폭넓은 그런 지식들을 좀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통계가 지금 90% 망한다 그러죠. 점점 이 폐업률이 좀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폐업률이 이제 8.9%, 정확히는 8.9%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8.9개 90%가 문을 닫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좀 참혹한 거죠. 그런데 사실 예전에 그 커피 초창기죠. 스타벅스 막 들어오고 이디야 막 난리 나고 할 때 그 당시에 커피숍은 진짜 문만 열면 다 됐어요. 거의 블루오션도 그런 블루오션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다시 또 1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마도 폐업의 피크, 즉 그 빙하기의 정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0여 년은 성수기로 가다가 다시 이제 빙하기로 쇠락기로 한 10여 년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망한다? 이런 부분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성수기가 있으면 쇠락기가 있고, 쇠락기가 있으면 다시 또 성수기로 가는데, 그런 이제 토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런 변화가 기존에 있는, 도심 말고,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꾸 확장돼서 중심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카페들이 확장되고 성공하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잘 지켜보면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때가 새로 시작할 만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즘 와가지고는 그렇잖아요.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아직도 도심지 안에서 카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할 때 진짜 확실한 경쟁력이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진짜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확실한 차별화된 전략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도시 안에서는 쉽게 권하지 않는다. 저 연락 엄청 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차별화가 없이 망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건비 정도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월세는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차리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쉽게 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차리면은 잘 안 망하나?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차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쉽게 차리고 어렵게 차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 카페는요. 야외로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쇄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게 요즘의 현 시대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죠? 이 친구가 이 사이타마라는 친구입니다. 원펀치맨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요즘 일본 만화 영화죠. 이 친구가 수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이제 다 빠진 거예요. 이 친구는
딱 하나의 기술이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펀치 하나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우주의 악당들하고 싸울 때도 그냥 원펀치로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원펀맨이라는 애니메이션 제목이 원펀맨인데, 그 주인공이 사이타마예요. 이 사이타마가 곧잘 주먹 하나로만 승부를 보거든요. 딱 한 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해보면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아닌 것 같지만 진짜로 커피하고 카페에 좀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성공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이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자기 개발을 해 나가서 5년, 10여 년 차가 되면 성공 못하는 분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창업보다는 두 번째 창업에서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고 세 번째 창업에서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알아간다는 거죠. 카페가 무엇인지, 카페의 속성이 뭔지, 카페의 성공 법칙이 뭔지 이제 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처음 카페를 열면서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서는 돈 많이 좀 써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나 잘 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마치 그 백화점에 물건 고르듯이 도박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그 중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후회를 하신다.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뭐 브랜드 파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인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커피에 대해서 또는 카페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덕분이네 하도 얘기해가지고 뭐 웬만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잘 되는 카페 순서 어딥니까? 1등 근교, 2등 야외 카페, 3등 동네 주택가 카페, 4등 도심 카페, 4등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도심 카페를 할 때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무조건 경쟁력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월세가 싸야 됩니다. 월세가 싸고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도심 카페 도전해 볼 만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작은 평수에서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초대박을 터뜨리는 거는 도심 카페의 유일한 장점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걸 못해요. 도시 카페에서만 아주 적은 공간에서 초대박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게 이제 도시 카페입니다.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어렵지만 해볼만 하다. 뭐가 있다면 확실한 경쟁력과 싼 월세만 있다면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